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 요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율 이야기입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큰 이야기가 환율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첫 번째 미국 중국 이야기는 사실 이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그 유튜브에서 3프로TV의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을 너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순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경기는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손해 보면 누군가 웃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제가 가장 이제 우려하는 거 그리고 가장 좀 얄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글로벌 원유 생산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여기는 천연가스 생산 점유율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미국이 원유 생산 점유율 1등, 그 다음 러시아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역시도 미국이 1등이에요. 근데 요 이야기는 잘 이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야기 좀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 러시아가 천연가스 2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그 유럽에서 천연가스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그 올 겨울 그 가스비 충량은 뭐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해서 아마 무난히 넘기겠지만 내년 봄부터는 또 다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어, 러시아가 가스를 유럽에 수출했던 것을 중단하면서, 그죠? 유럽의 어떤 물가가 확 올라버리는 이런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죠. 유럽의 물가가 오르니까 그 또 금리 올리고, 약, 환율은 또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꼬이잖아요. 어, 근데 여기서 얄미운 거,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이거거든요. 미국의 수출이 급증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가스 수출이 급증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에 못 파는 그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그죠? 중국은 값싼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를 사들여서 큰 이익을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증가율도 확 증가해버리고, 그러니까 유럽만 매우 약해지는 상황에 왔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웃고 있는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더해서 유럽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공격적으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태양광은 중국산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태양광 밸류체인은 중국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가장 조금 얄미운 부분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에 상당히 큰 어떤 인플레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작 미국과 중국은 웃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괜찮은 거예요. 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유럽은 너무 힘든 구간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망가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지금 웃고 있고 그렇죠? 그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죠. 유로화가 약세, 그다음 원화가 약세. 이 상황이 지금 가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근데 사실 여기에서 얘네들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을 좀 이렇게 중재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게 가장 걱정인 것이고, 지금 유럽밖에 없거든요. 유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금 한복판에 들어가서 좀 어떻게 화해라든지 어떤 뭐 무언가를 해야 될 당사자가 유럽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뉴스를 조금 전 더 집중해서 보고 있고, 이러한 시장 플러스 연준의 어떤 긴축 이런 것들이 모아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연준의 긴축, 이 연준의 긴축을 먼저 이야기 막 하는 것도 뭐 맞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좀 이렇게 달라져야지만 후행적으로 연준이 금리나 통화량을 이렇게 조정하겠죠. 지금보다 과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고, 미국과 중국은 웃고 있는 이런 상황이 가장 좀 얄밉다라는 것이고,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힘들어야, 미국이 진짜로 힘들어야 연준이 긴축을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뭐, 가스와 원유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요 이야기는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멋있게 장기적으로 쫙 우상향하는 차트를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실제 투자하면서도 약 한 2년 정도를 너무 멋지게 우상향 해버리죠. 이걸 만약에 일반 개별 종목이라고 보면 50일과 21선이 골든크로스 난 이후에 50일을 거의 깨지 않고 싹 타버리고 가죠. 그죠? 아마 윌리엄 오닐이었다면 요 언저리의 추세선을 긋고 이 이상은 아마 과열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의 그 환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저도 회원분들과 통화하면 항상 그거를 많이 여쭤보긴 하는데, 환율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해보면 다 그 말씀하세요. 지금 환율이 1433원이네요. 1433원. 이 환율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상하다.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 높다. 무섭다. 그러니까 너무 높고 무섭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너무 무서워하는. 근데 저는 이거에 반대말을 꼭 말씀드리거든요. 환율 1433원이 너무 무섭고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거의 반대말은 뭘 것 같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전 물어보면 뭐죠? 이렇게라고 할 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말의 반대말은 코스피가 너무 싸고 너무 기분 좋다. 싸서. 요거랑 저는 맞는 반대말이라고 생각해요. 환율이 너무 높고 무섭다. 너무 무서울 정도로 너무 높다라는 것은 코스피가 너무 기분 좋을 정도로 너무 싸다. 이 말과 저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환율 차트인데요. 지금의 이런 가격대는 2008년 그리고 IMF 때 1997년, 8년 요때에 이렇게 오는 거죠. 요때. 그쵸? 지금이 이런 상황인가? 라고 보면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러지? 이런 거를 살면서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솔직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이때는 너무 명확한 기억이 나는데 이 환율을 저는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1,300원 정도, 1,100원, 1,300원 정도가 뭐 맥스로 그 채널이겠다. 바닥과 이렇게 천장의 채널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본 거죠. 아주 오랜만에. 그러면 이거에 이제 반대말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의 반대 상황을 차트 코스피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요 차트 그대로의 코스피를 추가해 볼게요. 추가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환율이 여기를 넘겼을 때, 지금 요 상황이죠. 요때 코스피는 이 바닥을 찍었었죠. 당연히 뭐 변동성은 엄청나게 무섭게 심했었죠. 바닥을 찍었죠. 저는 지금도 지금 당장 2100 요 2200 요 가격이 바닥이라는 생각보다는요.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이 있지만 뭐가 됐든 지나고 나보면 지금은 바닥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3프로에서 그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미리 예측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나올 줄 알았을까요? 거품이 터졌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세게 올 줄 알았을까요? 인플레가 이렇게 무섭게 올 줄 알았나요? 이거 예측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고 그것처럼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 플러스 또 미래를 예측해서 시장은 너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주가는 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주가는 항상 빨랐어요. 선행했고 이 주가는 선행했고 그 다음에 이 물가라는 것은 항상 후행했습니다. 금리라든지 물가 이런 건 다 후행해서 움직였습니다. 금리. 근데 우리는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경기 뭐 이렇게 해볼까요? 주가는 경기보다 선행하고 물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선행하죠. 금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선행하거든요. 이건 과거 역사에서 항상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이야기, 물가 이야기, 경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주가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항상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환율이 더 어떤 치고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더 빠지고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나고 나보면 지금은 분명히 좋은 기회일 것이다. 특히 적립식 매수자에게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적립식을 매수했잖아요. 매우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하고요. 적립식 투자자들은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뭐 100번 매주 해서 한 100번 정도 적립식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적립식 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많이 실어도 되고요. 그 적립식 그 횟수만 잘 정해서 그 비중만 잘 정한다면 전혀 겁먹을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회원분들이랑 통화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무섭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또 하나는 돈이 없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아요. 무기력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가 커지든 뭐 최근에 반등을 해서 뭐 주가가 잠깐 오르든 전혀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그냥 무기력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차트를 보면 느끼는 것이 명확하죠. 환율이 무섭게 치고 올랐을 때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던 과거의 사례들에서 이번에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 환율만 보고 있으면 위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와 같이 이렇게 딱 중첩해서 보면 이것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둘 중에서 위기랑 기회 중에서 똑같은 말이라고 봐요.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가 기회가 오잖아요. 똑같은 말이라고 보는데 선택하는 거는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회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오래된 회원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회원분들 카페 회원분들 뭐 다들 매우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사실 듭니다.
왜 나는 1년 전에 하락을 예측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예전에 그 코스피가 이제 작년 이제 7월부터 빠졌잖아요. 작년 한 4, 5월 달인가? 5, 6월 달 요때부터 물량을 줄이자라고 했으면서 나는 왜 더 공격적으로 못 줄였을까? 왜 후행하는 경기 지표를 보고 안도했을까? 이런 반성을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과거를 는 너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미안한 감정이 정말 많이 드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을 위기로 보지 말고 기회로 좀 봐달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 위기에서 기회로 움직일 때 어떤 나름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확신도 있어야 되고 어떤 실행력도 있고 도전할 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들이 꺾인 게 가장 조금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진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살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위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작든 크든 위기가 왔었는데요.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변화의 첫 번째는 일단 하는 겁니다. 실행하고 도전하는 것. 실행하고 도전하면 열정이 만들어지고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깡통 주식에서 깡통 주식을 여러 번 겪었던 사람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성공했냐라고 보면 제 주변에도 많고요. 보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전했든 정말 열정으로 도전했든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망설이지 말고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강의 중에 법륜스님이 말씀하셨던 상담 내역 중에서 어떤 분이 술을 못 끊었나 이랬을 거예요. 술을 못 끊으니까 하는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바로 지금 당장 끊어라인 거예요. 어떻게 끊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어떻게가 아니고 그냥 끊어라인 거예요. 그냥 끊어라. 이거에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만약에 저의 어떤 손바닥에 누군가 아주 뜨거운 달궈진 돌을 탁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손을 확 치워버릴 것 같아요. 뭐 0.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치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뜨거우니까. 근데 이 뜨거운 돌을 손바닥에 탁 올려놨을 때 이거를 뜨거운데 이거를 지금 손을 피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참아야 되나 찬물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다는 거거든요. 이 뜨겁은 게 정말 무섭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위기라고 정말 느껴진다면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위기로 생각한다면 그냥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적립식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는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코덱스 200 40% 미국채 10년물 60%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상한계수로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정도면 금리가 홀딩이 되거나 하락이 되겠죠. 그럼 채권 가격은 홀딩이 되거나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케이스는 코스피가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둬야지만 상승할 때 수익이 많이 나고요. 채권 금리도 가격으로 해볼게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둬야지만
채권 가격이 나중에 오를 때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게 생기거든요. 매수를 해 놔야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뒤집어서 기회라고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분명히 얼만큼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동이 앞으로 더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제 방송하려다 말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단기 매매도 할 때 보면 막 어떤 뭐 역사를 가지고 차트가 움직이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딱 사잖아요. 요 딱 사는 순간이 요때만 보는 거에 요때만의 어떤 거래량과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요거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과거의 어떤 날짜라든지 이때 수급이라든지 뭐 다양한 걸 보면서 요때 매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상승에도 어떤 트리거로 보이는 캔들이 있듯이 하락에도 그런 어떤 캔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제 코스닥에서는 그러한 캔들의 모습이 나왔었고 오늘은 코스피에서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긴 차트로 이렇게 보잖아요. 긴 차트로 보면 보통 웬만한 바닥은 그런 캔들들이 거의 한 번 정도만 나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리먼 때는 이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나고 세 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어떤 변동성에 좀 극에 닿는 어떤 캔들이.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가 나와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거는 조금 뭐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변동성의 극에 다 와가는 것 같다. 그 극은 반드시 기회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기회라고 선택을 했고 적립식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합형 있잖아요. 코덱스 200 혼합형은 만 얼마입니다. 이게 보면은 만 얼마 11,950원이네요. 그리고 코덱스 200은 28,400원. 만 얼마는 있을 거잖아요. 전 단 한 주라도 사야지 시작된다고 봐요. 움직여야지. 나중에 바닥을 찍으면 살 거야. 이런 거는 그 정도의 실력자라면 이미 아마 이런 고점에서 다 끝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내고 지금 역으로 무언가를 포지션을 잡았던지 해야지 이때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적립식으로 지금부터 뭐 어떤 PBR이든 PER이든 어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뭐 다음에 하겠지만 지금은 위기이고 곧 기회다. 반드시 꼭 기회를 선택하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사야지만 생각이 바뀝니다. 사야지만 생각이 바뀐다. 행동을 해야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웬만한, 일은 다 지나갑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오늘 남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반대로 더욱더 기회다라는 말씀을 욕을 먹더라도 꼭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